안녕하세요, 마멘토입니다. 오늘은 우버이츠 철수로 본 플랫폼의 비즈니스 핵심 전략, 굉장히 좀 제목이 긴데요. 여러분들 우버이츠 들어보셨어요? 2017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다가 19년에 철수한 그 배달 중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초반에는 되게 좀 잘 이용을 하다가 그 우버이츠에 올라와 있는 가맹점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많이 이용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철수를 했더라고요, 한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좀 오늘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버이츠나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사이트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모델은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중개를 해주는 거죠. 중개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대표적으로 우버이츠, 배달의 민족은 가맹점과 이거 음식을 받기를 희망하는 고객들의 사이에서 중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또 택시도 있잖아요. 요즘에 카카오티라든지 이런 거 택시를 불러서 우버 택시는 아직도 있죠.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희망하는, 탑승을 희망하는 고객과 택시 회사와 연결을 해주는 중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제가 계속 드린 이유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뜨고 있다라고 할까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것들을 좀 느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러면 과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우버이츠를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거라고 좀 느껴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좀 가끔씩 있는데 밤에 뭐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늦게 뭐 밥을 먹고 아니면 술을 한잔하고 집에 갈 때 택시를 잡으려고 보면 아무리 카카오 택시를 1,000원 그 모범인가요? 그거를 블랙? 그거를 내가 1,000원을 내겠다 하고 불러도 택시가 안 잡혀요. 왜 그럴까요? 아마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택시를 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내가 희망하는,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더 돈이 되는 그런 목적지를 골라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까운 위치나 너무 먼 지역, 가기 좀 어려운 험지 이런 곳들은 택시가 잘 안 잡히는 경우,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졌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많은 거고요. 반대로 공급이 많은 경우를 좀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적은 경우. 마찬가지로 요즘에 또 배민 커넥트라고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제가 또 주변 지인에게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좀 호기심이 많은 친구가 낮 시간대에 오후 한 2시에서 3시쯤에 이런 배민 커넥트, 자전거, 이제 전동 스쿠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배달을 한번 해보려고. 왜냐면은 그 시간대에 뭐 굳이 내가 하고 싶은 때 알바를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좀 용돈벌이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앱을 깔았대요. 깔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 콜 들어와라. 빨리 배달해 줘야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광화문 이쪽에서 좀 하려고 했는데 2시에서 4시쯤에 콜이 하나도 안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싶은 이런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광화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 있겠죠? 직장인들이 모여 있고 2시에서 4시면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이라고 하면 10시, 12시부터 1시니까, 늦어도 2시니까, 그때 점심 식사를 끝내고, 과연 2시부터 4시까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그런 사무실, 그런 오피스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2시에서 4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공급은 있으나 수요가 없는,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플랫폼 비즈니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를 균형 맞추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버이츠는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런 그 경쟁 모델에 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좀 더 아시겠지만 입점비라는 게 있잖아요. 수수료를 내야 될 거잖아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만큼을 지불하는데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고,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들이 우버이츠의 그 플랫폼에 등록하려고 하지 않고 고객 입장에서는 우버이츠에 들어갔더니 새로 오픈해서 들어가 봤더니 뭐야, 가맹점 별로 없네. 가맹점,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쿠폰 더 많이 받고 요기요에서 뭐 회원 가입하면 맨날 3,000원씩 할인되는데 이걸로 하지. 이러다 보니까 그 우버이츠 입장에서는
공급과 수요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못 잡아서 손익분기를 넘기지 못하고 2019년에 철수했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 플랫폼 비즈니스란 이야기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더 성장하고 나아가서 생존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드렸죠.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느냐, 동시에 그 볼륨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콜버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콜버스가 지금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아, 플랫폼은 이래서 수요와 공급을 많이 확보하고 또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마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